지난주에 배웠었던 거, 음식과 영양소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그 전주에는 인체와 자연 치유력에 대해서 배웠어요. 음, 지금 우리가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게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소비하시는 분들도 또 누트리 애용자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일단 건강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아는 게 에, 중요한 시대가 됐고, 수명이 길어지는데, 기대 수명은 길어지는데, 건강 수명은 별로 길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갭 때문에 우리가 건강 관리하지 않으면, 음, 크게 힘든 세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챙기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한 50대 정도 되신 분들은 또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주변에 또, 나이가 조금 드시고 하면 아픈 분들이 많죠. 근데 그 아픈 분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그죠? 어, 그냥 병원 가죠. 그래서 약 타서 먹고 하는데 제가 1주차에 설명드렸었던 인체와 자연치유력에서 중요한 게, 어, 우리가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게 있고, 급성질환 같은 경우는 감염증, 만성질환은 약으로 치료 못하는 거예요. 그죠? 낫지 않는 거예요. 평생 먹어야 되고, 먹으면서 한두 알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더 다른 약들이 가중이 되면서 몸이 점점 더 힘들어지죠. 그 급성질환과 만성질환에 대한 치료법을 정확히 인식을 한다면 쓸데없는 약을 쓰고 쓸데없는 돈을 쓰고 낭비하지 않을 텐데 예,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따로 공부할 기회가 없어요. 그죠? 음,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만성질환을 피해갈 수 있는지 또 예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공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아프면 병원에 의존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 세월들이 길어지면 노후가 정말 힘들어져요. 음, 그 낫지도 않는 것에 계속 목숨 걸고 나이가 이제 뭐 한 60대 정도 되시면 어, 이제 부모님들도 뭐 80대, 90대가 되시잖아요. 그럼 이제 약을 줄줄이 드시고 또 여러 가지 합병증 때문에 고생하실 텐데 이제 그러다 보면 병원에 드나드는 게 일이에요. 그죠? 어디가 아프다 병원 가고 허리 아프다 병원 가고 눈이 안 보인다 병원 가고 이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병원에 가서 나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낫지 않는 거를 계속 하고 또 뭐 어디 나가서 뭐 어디 의원이 용하다더라, 어디 병원이 잘한다더라, 뭐 이런 소문 듣고 이제 와서 나도 그 병원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듣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어, 그 건강에 대한 개념만 정확히 조금 인식을 하고 또 그 아픈 과정이 노화가 되면 이렇게 아픈 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젊었을 때 생각하고 조금만 아파도 뭐 진통제, 소염제, 병원 들락날락하고 이러면서 더 병을 깊게 하고 그 삶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도 굉장히 떨어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우리가 또 누구한테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기 잘 안 듣잖아요. 응, 응.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어, 저는 또 제3자니까 또 여러분들 또 주변의 가족이나 또 말 잘 안 듣는 자식들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이나 옆에 같이 앉혀서 같이 좀 듣게 하시면 그래도 조금 더
설득하기가 조금은 본인들이 설득하시는 것보다 훨씬 나아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자리 같이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건강에 대한 염려증이 나는 아직도 있다. 그러시면, 아, 나는 아직 건강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어, 또 내가 몸이 어디 안 좋다 그러면 내가 병원 가서 검진을 받아야 좀 안심이 놓인다. 이런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아, 나는 아직 건강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모르는 수준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런 염려증이 없으셔야 되죠. 그죠? 공부를 잘 하시고 터득을 하시면 그런 염려증이 없으셔야 돼요. 설령 어떤 병이 걸리더라도 나는 그 어떤 병도 후천적으로 생긴 어떤 병도 나는 고칠 수 있다, 난 날 수 있다 이런 정도 수준으로 어, 가시기를 원하고 또 공부하시다 보면 다 그런 수준으로 가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변에 에, 올해 10월 또 내년 또 상반기에 웰니스 랩 들어오면서 누군가 이렇게 누군가의 건강을 이렇게 돕게 되잖아요. 잘 도우려면 내 건강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또, 어, 그, 적어도 우리 질병이나 오장육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아야 이렇게 잘 안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일단은 건강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이렇게 오픈 건강 교실에서는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제대로 이해해도 어, 그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서기 때문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좀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어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자, 오늘은 3장이에요. 인체를 지키는 제2의 뇌장 그랬는데요. 우리가 장이 중요하다. 인체의 뿌리이기 때문에 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오늘은 어쩌면 오늘 그 오픈 건강 교실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시간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74페이지에 보면 장은 인체의 뿌리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양분을 흡수해서 생명을 유지하죠. 그래서 뿌리가 썩으면 나무가 죽잖아요. 쓰러지고. 인체도 똑같아. 인체의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장이다. 장 그럼 보통 소장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죠? 그동안. 근데 실제는 소장보다 대장이 더 중요하다. 영양소의 상당 부분이 최근의 이론에 의하면 소장보다 대장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안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잔뜩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뿌리가 안 좋으면 나무가 시들듯이 인체도 뿌리인 장이 안 좋으면 병들면 시들시들 앓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병의 근원이 장에서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장이 좋으면 조금만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율이 좋아지죠. 그죠? 건강회복이 빨라요. 우리가 건강식품을 먹어도 건강식품에 대해서 잘 흡수하는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것들이 잘 작용이 된다면 흡수가 빨라지고 빨리 좋아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장이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더디 좋아지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 전자책에서도 그거를 강조했지만 아, 피가 생명이잖아요. 어, 그럼 피는 여러분들 만드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해독하는 과정이 있어요. 피를 생성하는 과정이 중요하겠어요? 피를 해독하는 과정이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둘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생성하는 과정이 더 중요한 거 아시죠? 잘 만들어 넣어야지. 더러운 피를 만들어서 넣으면 뒤에서 해독을 암만 해봐도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깨끗한 피를, 영양가 있는 피를 잘 흡수시켜서 혈관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바로 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협의로는 위, 소장, 대장, 그죠? 그게 이제 장이라고 하고 조금 더 들어가면
그 한의학적으로 보면 그 양해장부 그래가지고 담도 소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방광도 그래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피의 생성 과정에서 중요한 장부다 이렇게 하고 뒤에 이제 해독 과정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간, 신장, 폐 그리고 또 비장 뭐 이런 부분들이 어, 이제 피를 해독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셔서 생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생성과 해독에 어떤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는지를 잘 잡아서 그 부분을 케어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건강 체크할 때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장에 대한 시간이기 때문에 소장, 대장에 대한 영상을 하나 잠깐 보고 그리고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제가 나무에 있어서 뿌리는 생명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뿌리는 모든 영양분과 수분을 흡수해서 나무 전체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죠. 이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잎이나 줄기가 제대로 자랄 수 없고 나무 전체가 이렇게 병들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서 나무의 뿌리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장입니다. 이 장은 음식물의 영양분과 수분을 흡수해서 온몸으로 공급을 해주죠. 또한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키면서 인체 면역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나무의 뿌리처럼 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대장암,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 각종 장질환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질환, 또 피부 질환 등 다양한 질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입에서 섭취한 음식물은 식도를 따라 내려가 위와 십이지장을 지나 소장으로 운반된다. 소장에서는 음식물 안에 있는 영양분의 흡수가 이루어지고 음식물은 다시 대장으로 내려가 수분이 흡수되며 점차 단단해진다. 남겨진 음식물 찌꺼기는 장 속에 있던 세균의 사체와 함께 변으로 배설된다. 즉, 장은 영양분과 수분을 흡수하고 불필요한 것을 변으로 내보내는데 이런 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장내 세균이다. 장 속에는 무려 100조 개에 달하는 세균이 살고 있다. 유익한 세균과 유해한 세균이 공존하며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의해 장내 세균의 균형이 결정된다. 장내 세균에 대한 연구는 사이언스지가 선정한 10대 의학 분야 최대 성과에 꼽혔을 만큼 최근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클린 식단에서 주를 이루는 채소, 과일 등의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은 장 속 유익균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다. 섬유질은 유익균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유해균의 발생을 억제하고 유해물질과 독소 등을 방어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인다. 결국 채소 위주의 음식은 건강한 장을 만들어 각종 질병들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고지방, 고단백질 등의 식사는 장내 유해균을 증가시킨다. 유해균들은 각종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고 대장의 점막세포를 자극하는데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대장암의 씨앗이라 불리는 용종이 발생하게 된다. 최근 대장암과 함께 염증성 대장질환의 발병률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34살의 김재호 씨는 5년째 궤양성 대장염을 앓고 있다. 가장 안 좋을 때는 한 10번에서 12번 정도 살균 사진 잡아보고요. 그냥 살사를 하루에 6번 한다고 생각해도 상당히 몸에 힘이 없잖아요, 근데. 병원을 찾았을 당시 그의 장 점막은 온통 출혈이 있었고 심한 염증 소견을 보였다. 이 병의 특징이 원래 이 궤양성 직장염,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게 낫는 병이 아니거든요. 계속 이렇게 조절을 하는 병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장에 염증이 있고 장 점막이 약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 밖에서 들어오는 균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하는 능력이 약합니다. 방어막이 깨졌다는 그런 뜻이죠. 아직 출혈이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2주간의 입원 치료로 염증들은 대부분 가라앉은 상태다. 심하던 궤양이나 증상이 심해질 때마다 이렇게 입원 치료를 받느라 일상생활이 힘들다는 김재호 씨. 그를 이런 상황에 몰고 온 건 식습관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패스트푸드도 옛날에 병 발병할 무렵에는 일주일에 많게는 한 6번 그러니까 햄버거만 그리고 김밥까지 패스트푸드라고 생각한다면 거의 하루에 1.5끼 정도는 패스트푸드를 채웠다면 이게 과거에는 실제 우리나라에는 없었지만 서양의 많은 병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유전적인 소인이 그 사이에 바뀌었을 리는 없고 결국 서구적인 어떤 식생활이나 서구적인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이 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죠? 소장 대장에 대한 영상이었었는데, 보면 이제 앞부분에 소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소장은 여러분들 그 소장암 들어보셨어요? 소장암? 별로 못 들어보셨죠? 심장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그죠? 소장이나 심장, 대장, 소장이 6m 정도 되는데, 대장은 뭐 1.5m 뭐 이렇게 내외되는데, 소장 그 큰 조직에 왜 암이 없을까? 그죠? 심장은 뭐 혈액이 계속 펌프질 해서 계속 움직이고 하면서 이제 뭐 그렇다고 치고, 소장은 아닌데, 그죠? 근데 소장은 림프가 많잖아요, 그죠? 림프 조직, 장에 면역력의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소장은 그 림프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소장이 이렇게 연동하고 그러면서 림프도 이렇게 흐르거든요. 그래서 림프가 많기 때문에 그걸로 보호되고 대장은 장내 미생물로 보호가 되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유익균들이 많았을 때 안 좋은 균들이 또는 이렇게 혈액 속으로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방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게 이제 무너졌을 때 용종이 생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장의 용종 같은 것들이 장이 지저분하니까 용종이 생기겠죠. 그 용종 생기면 사람들 이거 꼭 수술해야 되는 줄 알아요. 어, 장이 지저분해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독소를 이렇게 덮어지지 않게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놓는 거고, 세포에 이제 변형이 되는 거예요. 독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독소를 없애면 당연히 없어지겠죠. 그죠? 당연히 없어져요. 그래서, 내 몸에 맞는 유산균과 또 식이섬유, 그리고 음식 같은 것들을 좀, 육류 같은 거, 이렇게 절제하고, 빵이나 뭐 이런 것들, 안 좋게 하는 것들 이제 줄이고 하면, 당연히 용종이 줄어들죠. 또 어디 가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겁내하니까 그냥 수술하고 그렇게 하는데 수술해서 낫는 병은 아니죠,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소장은 림프 조직이라는 게 있어서 방어가 되고 대장은 아, 장내 미생물을 통해서 유익균을 통해서 방어가 되는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장이 상태가 좋으면 음식물이 발효가 되겠죠. 근데 장 상태가 안 좋으면 부패균들이 많아져서 음식물들이 부패하게 돼요. 그래서 당연히 발효돼서 들어오는 것들이 피가 깨끗해지겠고 부패해서 들어오면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혈액의 탁도를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 말미에 보면 젊은 친구가 이렇게 그 궤양성 대장염 앓고 해서 병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치료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크론병 또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사가 나와서 얘기하는 게 이게 낫는 병이라 그랬어요? 낫지 않는 병이라 그랬어요? 원래 낫는 병이 아니다 이렇게 딱 단정을 하잖아요. 어, 뭘로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술이나 약물이나 이걸로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약물로는 염증을 제거할 수 없어요. 염증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과일이나 채소에 들어가 있는 비타민, 미네랄로 염증이 제거되는 거지, 약물로 염증이 제거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염증성 질환 같은 것들, 그 쓸개 떼내고, 뭐, 대장에, 그, 그, 여러분들 그 떼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맹장염, 염증을 제거하는 약이 있다면 그거 왜 떼내겠어요? 그거 치료 못하니까 떼내는 거거든요. 사실은 염증 질환 치료를 못해요. 그게 음식에 들어가 있고 채소에 들어가 있고 과일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로 치료가 되는 거다. 여기도 그 대장이 안 좋은 이유가 하루 6번 이상 설사를 하는데 한두 번 설사해도 기운이 빠지는데, 그죠? 심할 때는 뭐 10번, 12번을 싼다니까 싸다가 볼일 다 보는 거죠. 그죠? 어. 근데 보니까 패스트푸드, 햄버거, 김밥을 계속 먹었네요. 그죠? 그 본인이 알아. 근데 왜 그걸 반복하냐고. 그죠? 그 낫는 병도 아닌데. 예. 김밥에 보통 20에서 30가지의 유해화학 물질 들어가 있는 거 아실 거고, 샌드위치에도 40종에서 50종 정도의 화학물질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먹으니까 그 화학물질이 들어가는 김밥 상하지 말라고, 또 샌드위치, 또 이렇게 오래 보관 상하지 말라고 들어가는 거를 뭐라 그래요? 뭐 식품의약사전에서 뭐 보존제 뭐 이런 거 넣는다 그러는데 방부제예요, 방부제. 예? 말이 보존제지. 방부제라고요. 방부제는 썩는 거예요, 안 썩는 거예요? 안 썩는 거예요. 그럼 장에 들어가서 안 썩는 거야. 안 썩게 만드는 거야. 발효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못 썩게 만드는 것들이 있으니까 장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유해균들이 많이 이렇게 많아지고 유해균들이 장세포에 달라붙어서 이렇게 자극을 줘요. 그러면 염증이 생겨서 그렇게 아토피 피부에 뻘겋게 일어나는 것처럼 장 속에 그 안쪽 가죽이 전부 뻘겋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음식 이렇게 딱 끊고 패스트푸드 끊고 그다음에 좋은 유산균 식이섬유에 맞는 식이섬유 먹잖아요. 그러면 당장 설사나 이런 거 멈춰요. 어, 금방 좋아질 수 있다고요. 어. 자기 몸에 맞는 거 유산균만 딱 찾아서 집어넣어도 확 줄어요. 근데 어리석게 저걸 모르니까 계속 병원 들랑하면서 저렇게 망가뜨려요. 장이 중요한데 그 다음에 76페이지에 보면 장내 유해 독소로 인한 질병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12시 방향으로 변비, 설사, 치질, 폭부팩만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위하수, 생리불순, 동맥경화, 고혈압, 고지혈증 어쩌고저쩌고 5시 방향, 6시 방향 암 있죠. 7시 방향 간, 지방간, 뭐 두통, 요통, 만성피로 뭐 해서 장내 유해 독소로 인해서 이게 피에 모두 들어가 있으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가 전부 피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위에 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이 탁하면 다 이런 병들이 생기는데 그 중심축에 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암이 있어요? 그럼 뭘 고쳐야 돼요? 장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유방암이에요? 유방을 도려내는 게 아니에요. 자궁을 도려내는 게 아니에요.
장을 깨끗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장을 깨끗하게 하려면 먹는 거 제대로 먹어야지. 그죠? 물 제대로 먹어야지. 이제 그런 것부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 대장의 병이 더 잘 생기는 이유 뭐 해가지고 거기 쭉 있는데 77페이지에 보면 대장은 아무래도 음식물 찌꺼기를 처리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일부 영양소와 수분을 흡수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 대장에 이제 그 대변을 분해해 보면 3분의 1이 음식 찌꺼기 소화되지 않은 식이섬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기나 밀가루에는 식이섬유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똥이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똥을 많이 싼다면서요. 그죠? 근데 현대인들은 똥을 별로 안 싸죠. 그죠? 그게 식이섬유 없는 걸 먹기 때문에 그렇다. 3분의 1이 세균이고 3분의 1이 장에서 떨어져 나온 세포막이다. 점막이다. 세포막 계속 그 장을 훑어 내려오면서 벗겨져 나가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대장은 음식물 찌꺼기가 최종적으로 분해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대장 점막이 혹사당하기가 쉽죠. 거기다가 변비가 생겨서 똥도 잘 못 싸. 근데 보통 음식을 먹으면 뭐 보통 12시간 걸리거든요. 입에서 항문까지 12시간에서 24시간 어떤 것들은. 그럼 세 끼 먹는 사람이야. 그러면 하루에 한 번도 못 싸고 이틀에 한 번씩 싸. 그죠? 그러면 그 똥이 체류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죠? 응. 이틀에 한 번 싼다 그러면 6끼가 장에 있는 거예요. 6끼가. 응. 응. 다 부패돼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변비 같은 거 있으면 빨리빨리 빼내야죠. 원래 이론적으로는 내가 하루 2끼 먹잖아요. 3끼 드시나? 3끼 드시면 12시간 뒤에 다 싸야 돼. 그죠? 이론적으로. 그렇게 못하니까 이제 모아서 싸고 하는데, 그래서 변을 매일 싸야지,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싸는 거, 뭐, 변비 아니다. 뭐, 이거는 아니에요. 그건 병원에서 얘기하는 얘기고, 일반 건강한 사람들은 먹으면 12시간 뒤에 싸야지. 그 쓸데없는 걸 왜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관리들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8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우리 몸에 39조 마리의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 39조 중에서 38조 개가 대장에 있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배웠죠? 마이크로바이옴 공부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데가 어디예요? 대장 다음에 많은 데가 놀랍게도 입이에요. 입. 구강이에요. 입 안에 대장의 100분의 1이 있다고. 38조의 100분의 1이 구강에 있고 그 다음에 소장에 있어요. 여러분들 구강 사이즈 얼마 안 되잖아요. 입 크기에. 소장은 길잖아요. 6m 정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좁은 공간에 이 구강에 얼마나 많은 마이크로바이옴이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죠? 그럼 그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좋은 것들. 장 안에도 미생물이 다양하게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치약 아무거나 쓰면 안 돼요. 합성계말성제 같은 거 들어가 있는 치약 같은 경우는 구강의 유익균들을 죽여버려요. 어.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보니까 당뇨병 희한하게 걸린 사람들 보니까 이 치약 잘못 써서 당뇨 온 사람들 되게 많더라.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그 구강의 균 되게 중요하고 소장 100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피부예요. 피부가 대장의 1000분의 1 정도의 미생물이 있어요. 그리고 위도 있어요. 위 안에도 미생물들이 있거든요. 뭐 헬리코박터균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의 7승분의 1이다 뭐 해서 우리 온몸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데 특히 대장이 제일 많더라. 라는 게 이제 거기 있고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소화 흡수시킬 때 우리
이 소화액 같은 것들이 우리 몸 안에서 나오는데, 실제 소화액이 나오는 거는, 몇 종 되지 않는다. 대부분 음식물이 이 소화 흡수되는 과정에서 대장의 미생물들이 그 역할들을 대부분 하더라. 아,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장의 미생물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내가 콩을 먹어도 효과가 있고, 이소플라본이나 뭐 이런, 에코올 물질들이 잘 흡수가 돼서, 유익한 역할을 하는데, 대장의 미생물에 콩을 분해하는, 제대로 분해해서, 이렇게 좋은 피로 만들어주는 미생물이 없다면, 먹어도 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게 다 대장 미생물의 작용이다. 우리 장에 얼마나 있는데? 한 2천여 종 있더라. 대장에 2천여 종 정도 있고, 장내 세균 무게만 한 1kg이 넘는다 할 정도로 대장에는 균들이 우글우글 하는데 그 균들이 우리 몸과 공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9페이지의 중반에 보면 어, 이 미생물 중에서도 뭐 꼭 분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몸에 좀 좋은 영향을 주는 유익균이 있고 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유해균들이 있더라. 어, 근데 유해균도 유해균 나름대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상 같은 데 보면 유익균은 장 점막에 딱 붙어가지고 장 점막을 보호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음식물을 잘 분해해서 발효시켜서 들어가게 도와주겠죠. 근데 유해균은 부패시켜서 집어넣는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당연히 발효돼서 들어가야 피가 깨끗해지죠. 부패돼서 들어가면 문제가 되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유익균들이 장 점막에 딱 달라붙어서 유해균들이 달라붙는 것을 방해해요. 유산을 분비해가지고 유해균들이 이렇게 침입하는 것을 방어해 주기 때문에 장점막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앞 시간에 아까 영상을 통해서 그 젊은 친구가 장에 궤양성 대장 염증, 그래서 이 피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흔적이 있었던 이유들이 그 유해균들이 장점막을 계속 공격하면서 자극해가지고 이게 염증이 생겨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염증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항생제를 먹어야 돼요? 소염제를 먹어야 돼요? 병원에서 그렇게 치료하잖아요. 그죠? 그럼 유익균도 다 죽어버려. 그래서 유익균들을 집어넣어서 장점막을 보호해주면 유해균들이 달라붙지 않아요. 그러면 장점막이 깨끗해지고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유익균들을 잘 먹는 게 중요하다. 라는 거고, 거기에 유익균 중에 대표적인 게 유산균인데, 보통 이제, 그 유산균은 장을 깨끗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그리고 유익균의 증식을 도와준다. 유해균을 억제시킨다. 그리고 장의 연동을 도와줘서 변을 잘 이렇게 에, 그 배설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유산균들의 역할들이죠. 그래서 80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유산균의 역할 해가지고 쭉 적어놨는데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뭐 잠자는 것도 도와주고 염증도 차단해주고 스트레스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신경을 안정시키기도 하고 기분을 좋게 하기도 하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뭐 바이러스나 기생충을 억제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만병을 다스릴 수 있는 것들이 이 유산균이구나. 그래서 유산균을 잘 배양시키면 우리 몸은 건강해질 수 있겠네.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 주는 메시지예요. 자, 81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장이 안 좋아지면 병이 생긴다며. 그리고 피가 탁하게 된다면서. 그죠? 그래서 아까 뭐 자궁암, 유방암 걸렸다. 그러면 자궁 떼어내고 유방 떼어내고 그러면 해결이 되냐? 아닌 거예요. 자궁 잘못도 아니고 유방 잘못도 아니고 자궁에 흐르는 피, 또 유방에 흐르는 피와 림프의 탁한 정도 때문에
세포가 변형이 되면서 암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 피가 탁한 거, 그리고 림프가 탁한 부분들이 바로 장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장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81페이지에 이제 에, 이 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해독과 면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배웠어요. 예전에는 그냥 뭐 배설하고 소화 흡수하고 배설만 신경을 썼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에 노폐물과 독소가 쌓이면 장 점막이 어떻게 된다고요? 손상이 되어 상처를 받아요. 상처가 되면 그 상처를 뚫고 염증이 들어가요. 탁한 피들이 들어가죠. 또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침투해서 혈관을 타고 온몸에 퍼지게 되는데 온몸에 퍼지게 되면 오장육부와 세포를 손상시키고 질병을 야기한다. 이게 바로 장누수 증후군이다라는 거예요. 이 장누수는 장이 구멍이 난 거예요. 미세한 구멍이 나서 그 구멍 사이로 안 좋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독소들이 또 위에 화학물질들이 타고 혈관으로 침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잘 보세요. 피가 탁한 게 근원인데 이 장이 좋으면 탁한 피가 안 들어가요. 장이 안 좋기 때문에 탁한 피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근본 원인을 찾는 것은 현대의학에게도 매우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소화기내과 전문의인 전우규 교수. 그는 독소의 정체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우리 몸에 침입하게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바로 장 속에 있었죠. 넓은 의미에서의 장은 입부터 항문까지를 말합니다. 음식물이 들어와서 나가는 전 과정이 모두 장에서 이루어지죠. 하지만 장의 진정한 가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면역 반응이죠. 밖에서 들어온 병원균이나 항원들, 해로운 독소들은 모두 장에서 걸러집니다. 장에 있는 수많은 세균들이 그 일을 담당하는데요. 겨우 1g밖에 안 되는 대변 속에도 1000억에서 1조 마리의 세균이 있습니다. 병원균은 여러 가지 독소들을 뿜어냅니다. 또한 균 자체의 몸에서 털이나 꼬리가 떨어져 나오기도 하죠. 특히 세균이 죽으면 세포의 벽이 깨지면서 껍질이 분해되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인체에 치명적인 내독소입니다. 그 내독소가 들어오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염증을 일으켜요, 염증을. 갑자기 아주 대량으로 나타나면은 이거는 폐혈증에 빠져서 뭐 며칠 내로 사망하게 될 정도로 아주 정상적인 장점막 세포들은 불필요한 이물질이나 독소들이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일종의 방어막 역할이죠. 하지만 자극적인 음식이나 항생제 등의 약물로 장세포가 손상되면 갈라진 틈으로 독소나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고 이들이 혈관을 타고 온 몸으로 퍼져 각종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바로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제일 처음에 간으로 가고 그 다음에 허파로 가서 심장으로 가서 전신으로 돌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장기가 좀 약한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나타나게 되겠지만 사람마다 그것은 조금씩 다르고 아직 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어린아이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병원에서도 그냥 약만 바르라고 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떨 때는 심해지고 어떨 때는 또 좋아지고 하니까 그게 어떤 기준에서 좋아졌고 어떤 기준에서 나빠졌는지에 대한 거를 아직 판단을 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잠결에 긁으니까 피가 나도 계속 긁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물이 아침에 일어나면 진물이 흐를 정도로. 심하십니까? 아토피성 피부염은 대개 먹는 음식과 관련이 크죠. 피부가 민감하고 장 발달이 덜 된 아이들은 같은 음식에도 심한 증상을 보입니다. 애들이 또 크면은 피부 아토피 알러지도 되지만은 뭐 무슨 코 알러지 이런 것도 생기고. 전우규 교수의 말대로 이들이 앓고 있는 병이 정말 장누수 증후군 때문일까요? 검사 결과 이들의 내독소 수치는 정상인에 비해 4배에서 10배나 높았습니다. 장벽이 새는 정도를 측정한 장투과성 역시 최대 8배나 높았죠. 병의 근본은 장에서 계속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 끝에 가서 아무리 발라주고 뭐 약을 해갖고 그게 해결이 되겠냐고. 근본을 해결해 줘야 되잖아. 그 근원이 해결 안 되고서는 아무리 뭐 좋은 약이나 뭐 그걸 먹고 바르고 해도 될 일이 아니란 말이지. 네, 자, 영상 잘 보셨죠? 장누수 증후군에 대한 얘기고, 점막이 손상이 되면 그 손상된 사이로 독소나 세균이나 유해 화학물질 같은 것들이 유입이 되어져서 피를 혼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장점막을 통해서 유입되는 피는 간 문맥을 통해서 전부 간으로 가요. 그죠?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간 것들은 전부 간에서 해독을 하는 과정들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장에서 잘못 투과된 혈액들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간 혈액들은 간이 힘들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을 깨끗하게 잡는 게 우선순위가 되겠죠. 장이 누수가 되면 간이 해독을 못해요. 해독을 못하면 해독 못한 피들이 온몸을 돌아요. 그래서 아까 아토피, 보통 아토피 그러면 피부병이라고 생각해서 피부과에 가지고 약 발라대잖아요. 그죠? 스테로이드 연고 뭐 이런 것 좀 바르고 해서 그 부작용으로 이 코끼리 가죽처럼 이렇게 뻣뻣하게 되고 부작용들이 여러 가지 생기는데 호르몬 교란도 생기고 그래요.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 아토피의 원인이 뭐라고 돼 있어요? 장의 점막이 손상이 돼서 장누수가 많더라. 장누수가 많은 아이일수록 아토피가 심한 아이예요. 그래서 아토피가 피부병이라고요. 장누수병이라고요. 장누수병이라고. 그러면 아토피나 피부 질환이 있으면 장을 잡아야 돼요. 피부를 잡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래서 장이 좋으려면 먹는 걸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거, 뭐 분유 같은 거 먹고 설탕 잔뜩 들어가 있고 또 화학 조미료 같은 거 잔뜩 들어가 있는 분유 먹이니까 아이들이 아토피가 많은 거고 모유를 먹어야 되는데 모유를 안 먹고 분유 먹이고 또 뭐 인스턴트 음식 같은 것들이 길들여져 있으니까 사탕, 초콜릿, 빵 뭐 이런 것들 먹으니까 장이 망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음식을 바꿔줘야지. 그래서 아토피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먹이는 사람의 잘못이야.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약만 바르고 피부과에 들락날락 가서 병을 키우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 이론을 이해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피가 탁한 것들을 잡으려면 장 점막이 깨끗해져야 돼요. 82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장 점막을 손상시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일단 음식 중에서는 우유에 들어가 있는 알파카세인이라는 것들이 알러지를 유발하더라. 달걀의 에그알부민, 밀가루의 글루텐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알러지 유발 물질이기 때문에 아토피 비염 천식이
자가 면역 질환의 대표적이잖아요. 그죠? 아토피, 비염, 천식, 알러지 질환. 이거는, 우유, 달걀, 밀가루, 이런 것들을 못 먹게 하잖아요. 병원에서도. 그러니까, 먹지 않는 게 좋겠죠. 특히 이제 달걀 같은 경우는, 제 경험에 의하면 여러분들, 어, 달걀도 이렇게 풀 뜯어 먹어서 난 달걀은 괜찮아요. 그래서 1번 달걀, 2번 달걀, 난각번호 아시죠? 1, 2, 3, 4.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 3번, 4번은 안 좋아요. 알러지 유발해요. 1번, 2번은 알러지 안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디톡스를 하는데도 달걀을 먹고 싶다 그러면 3번, 4번은 먹지 마세요. 1번, 2번은 괜찮아요. 그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빵, 떡, 과자, 면류,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이런 거 장점막을 당연히 손상시킨다. 그리고 이제 쇼트닝 마가린 또 과자에 들어가 있는 그 튀김 있잖아요. 튀김 기름 이런 것들 이게 굉장히 안 좋아요. 여러분들 그, 그 기름 같은 것들 보면은 그 쇼트닝을 쓰잖아요. 이 쇼트닝은 옥수수유 이런 데다가 GMO 그 대두유 같은 데다가 수소를 첨가해서 굳게 만든 거거든요. 굳어야 유통기간 오래 가고 벌레 나고 썩지 않잖아요. 산패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몸속에 들어가면 굳겠죠. 그리고 화학물질에 기 때문에 되게 안 좋죠. 여러분들 그 식습관, 그러니까 좀 퉁퉁하고 질병 있는 사람들 튀김 좋아하는 거 아시죠? 전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죠? 그게 기름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없는 거, 백미, 백밀, 백설탕, 정제소금, 조미료, 인공 감미료 이런 것들 잘 씹어 먹지 않고 쉽게 먹을 수 있는 것들 그거 안 좋아요. 과도한 육류 섭취 이런 것들 이 육류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 같은 것들은 발암 물질이 많잖아요. 그죠? 뭐 암모니아 뭐 이런 거 해독이 어렵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 육류에는 카세인 단백질 같은 것들이 발암 물질에 그게 많이 비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고기 많이 먹는데 심혈관 질환이나 암에 많이 걸려요. 그리고 이제 가축들이 GMO 옥수수 잔뜩 먹어 놓으니까 그거 먹은 고기들이 좋겠어요? 거기서 뺀 우유가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응? 술을 분해하면서 나오는 아세트알데히드가 장점막을 손상시킨다 그러는데 이 장점막을 손상시킨 거에 제일 안 좋은 게 그 밑에 있어요. 항생제예요. 응? 항생제. 그리고 방부제, 아까 보존제 이런 것들은 그 장의 유익균들을 전부 몰살시키기 때문에 안 좋죠. 그리고 이제 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술을 먹으면 이 미생물들이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이 방어막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아무 짓도 못해. 그래서 전부 뚫려 방어막이. 그래서 술이 안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스트레스를 좀 받으면 뭐 코티졸 어쩌고 저쩌고 해서 유산균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장누수 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이 피를 탁하게 하는 건데 장에 구멍이 난 거예요. 그죠? 근데 뭐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나요? 그죠? 미세하게 되기 때문에 잘 안 보이겠죠. 근데 이제 하여튼 그렇게 뚫려서 들어오니까 항생제, 중금속, 농약, 방부제, 화학 첨가물, 스트레스, 항중농방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장누수 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거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이제 장점막이 건강할 때 혈관이 깨끗하다. 장점막이 손상되면 누수가 되면 독소들이 유입이 돼서 피가 탁하게 되고 온몸을 문제 삼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그 의사 그분이 이 세포가 이렇게 죽어서
조금씩 들어오면 이제 내독소가 발생해서 염증이 발생한다 그러는데, 대량으로 세포의 시체들이, 파편들이 들어와서 피를 탁하게 하는 걸 폐혈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폐혈증으로 죽는 사람 봐요, 못 봐요? 보잖아요. 어디서 봐요? 폐혈증으로 죽었어요.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어디 가서 봐요? 병원에 중환자실에서 그거 많이 봐요. 중환자실에서 뭘 써서 폐혈증이 올까요? 항생제 써서 그래요. 수술하면 전부 항생제 뭐 이런 거 써야 되잖아요. 그죠? 항생제 독하게 써서 폐혈증 와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나 여러분들 주변에 폐혈증이 와서 혼수 상태야. 그러면 쓸 수 있는 게 유산균이에요. 양질의 유산균이. 유산균을 퍼 넣으세요. 그러면 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문제지. 그죠? 그래서 폐혈증이라는 것은 사실은 약을 독하게 써서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안에 그 방어하는 유익균들이 다 몰살해서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조하시고, 장이 안 좋으면 피가 간으로 가잖아요. 장이 안 좋으면 간이 안 좋죠. 간이 안 좋으면 해독을 해서 신장이 안 좋죠. 신장이 안 좋으면 방광에서 오줌으로 빼버려요. 안 좋죠. 그죠? 그래서 장이 안 좋으면 간이 안 좋고, 간이 안 좋으면 신장이 안 좋고, 신장이 안 좋으면 방광이 안 좋고, 문제가 생겨요. 자, 장이 안 좋으면 간이 안 좋아져요. 간에서 해독을 해서 신장으로도 보내지만, 간에서 해독을 해서 폐로 보내요. 그래서 산소를 머금게 해요. 그래서 폐에서 심장으로 보내요. 그래서 심장에서 전신으로 펌핑을 하죠.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가 돌고, 그 다음에 비장에서 걸러줘요. 그 다음에 이제 피가 부족 여부에 따라서 적혈구, 백혈구 뭐 이런 것들을 전부 걸러주는 게 비장이에요. 그리고 부족한 피는 골수의 명령을 내려서 피를 만들게 하고 다시 간으로 보내고, 이게 이제 혈액순환의 흐름도예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 어떤 식으로 피가 도는지를 이해하면 좀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 초의 입구가 바로 장이다. 위소장대장이다.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디톡스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장과 간을 해독한다. 이런 면에서 피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사용되어지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유산균의 역할과 선택의 기준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유산균을 상품화해서 쓰는데, 이 유산균이라는 것은 원래 젖산을 만들어내는 균이잖아요. 젖산을 만들어내는 균을 통칭해서 유산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유익균의 대표적인 것을 이제 유산균이라고 얘기하고, 상품화하기 쉽기 때문에 이제 유산균이 많이 알려진 거다. 유익균의 역할을 하는 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만들어내지 못하고 밝혀내지 못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뿐이에요. 이 유익균이 좋아하는 먹이가 채소, 과일이라고 그랬죠. 현미채식이에요. 그래서 현미채식을 하라. 유해균이 좋아하는 게 고기예요. 고단백, 육류단백 이런 것들. 그래서 장에 미생물에 어떤 먹이를 주냐에 따라서 유해균이 잘 자라고 유익균이 잘 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미채식을 하십시오 하는 얘기가 장내 유익균들이 잘 자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그래서 유익균이 좋아하는 먹이가 현미채식이고, 그 다음에 장을 따뜻하게 해줘야 유익균이 잘 자라요. 차가우면 유해균이 잘 자라요. 우리 어렸을 때 메주 이렇게 띄울 때 따뜻한 아랫목에 이렇게 하면은 누룩균이 피지만, 이 찬데 두면은 썩은 부패균이 시커멓게 녹색균 같은 것들,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이 균들은 따뜻한 환경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배를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배 안을. 근데 찬물, 아이스 커피, 냉 주스, 탄산 음료,
또 맥주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러면 유익균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물 관리, 또 온열요법 이런 거, 찬 음식을 되도록 삼가해라. 음식점에 가면 꼭 냉면 시켜서 차게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다 뚱뚱한 사람들, 장이 안 좋은 사람들. 또 상온의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다라는 것. 그러면 유익균을 단기간에 배양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유산균을 먹고 유산균에 먹인 식이섬유를 먹어야죠. 그죠? 식이섬유를 좀 쪼개 놓은 게 올리고당이에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의 일종이에요.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잘 쪼개지지 않는 것들을 이제 10당, 이렇게 단당류 2당, 3당 이렇게 있잖아요. 10당 이상이 식이섬유죠. 그죠? 올리고당이 4당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이섬유가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유산균을 어떤 유산균을 먹어야 돼? 올리고당이 3당에서 10당까지를 올리고당이라고 하고 식이섬유를 11당 이상을 식이섬유라고 얘기해요. 단당은 여러분들 포도당, 과당을 얘기해요. 우리가 장에 들어가려면 단당으로 흡수가 돼야 되잖아요. 탄수화물 먹으면 다 쪼개놓고 단당으로 해서 포도당으로 흡수되죠. 2당은 설탕, 메가당, 유당 이런 것들이 있고 올리고당이 3당부터 10당까지예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좋아하는 유산균이 좋아하는 먹이가 뭐라고요? 올리고당. 올리고당이 3당에서 10당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떤 유산균을 먹는 게 좋을까 그러면 일단 유산균은 장에 살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입으로 넣을 때 위산이 나오고 담즙이 나와요. 위산은 강산이고 pH 2 정도 돼요. 그리고 담즙은 알칼리성이에요. 그래서 담즙에 죽고 알칼리에 약하기 때문에 살아서 들어가야 돼. 예. 그 다음에 장 점막에 떠돌아다니면 그냥 음식물에 휩쓰여서 그냥 빠져나가요. 얘네들이 장 점막에 딱 붙는 특성들이 있는 균들이 좋아요. 장에 잘 부착이 되어 있어야 돼. 그리고 장 안에서 잘 증식이 돼야 돼. 예. 이게 유산균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특성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유에서 자라는 균 같은 경우는 그 우유에서 자라는 거지 사람 장 안에 우유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건 먹을 때뿐이야 그런 것들은. 그래서 좋은 균들이 아니다. 사람 장에서 자라는 균들이 좋은 균들이지. 예. 그래서 그 유산균들이 있는 것들을 잘 먹으면 변이 황금색으로 변하죠? 응? 변이 황금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유산균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가 내 장에서 잘 작동을 하면 변이 노랗게 되고 작동하지 않으면 녹변 같은 것들을 싸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어린애들 녹변 같은 거 싸면 장이 안 좋고 유산균이 별로 없는 아이들이에요. 유산균이 잘 분사가 돼서 묻혀지면 노랗게 변해요. 이제 거기에 그런 얘기들이 쭉 있고 그래서 유산균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싸구려금 먹으면 다 죽어요. 그죠? 그리고 장에서 생존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먹어야 되고 우리 장에 유산균이 특별히 보관되고 있는 창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어디라고요? 유산균 보관 창고가 어디예요? 맹장. 그래서 예전에는 맹장을 떼어냈죠. 근데 2007년도에 미국 듀크 대학에서 맹장이 놀랍게도 유산균 보관 창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에서 대장으로 딱 넘어갈 때 그 충수돌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장의 음식물 상태를 보면서 유산균을 분비해 주는 거야. 이렇게 쏴주는 거야. 근데 유산균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염증이 생기겠지. 염증이 생기면 아프고 뭐 퍼진다고 하니까 도려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맹장 증후군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유산균을 퍼먹으면 좋아져요.
저도 이제 몇 번 사례가 있었는데, 응급적으로 실려갔던 사람들도 유산균을 먹고 수술 안 하고 이렇게 퇴원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래서, 맹장 떼어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맹장 있는 사람은 뭐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유산균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좋은 유산균을 잘 먹으면 맹장 걸리지 않아요. 걸렸다 하더라도 나아요. 자, 87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유산균이나 프로바이오틱스 연구가 활발했었는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말로 확대가 되고 있더라.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 전체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오타라고 하면서 이들이 가진 유전 정보 전체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런 미생물들이 사람에 공존하면서 우리 건강에 영향을 준다. 특히 대장에 38조 개가 있는데 걔네들이 우리의 혈액의 탁도, 림프의 탁도, 온몸을 다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래서 이 미생물과 잘 공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미생물 상태가 다양하고 건강하게 있어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먹는 단순히 유산균이 아니고 장내 미생물 상태를 좋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요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산균도 대중 유산균을 먹는 게 아니라 내 장에 잘 정착해서 미생물 상태를 좋게 만들어내는 개인 맞춤형 유산균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다행스럽게 한국에 그런 회사가 생겨서 우리가 이제 마이랩이라는 형태로 지금 맞춤형 유산균을 공급받고 있잖아요. 그게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 장내 미생물 상태를 좋게 만들 수 있는지 그 영상을 하나 보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HM파마 대표이사 지요셉이고요. 네. 미생물을 좋아하는 미생물학자입니다. 그래서 HM파마 연구소가 어떤 곳인지 자신의 똥을 통해서 왕만 누리던 그 귀한 거를 그 시절 어휘보다 더 정확하게 비싸고 더 정밀하고 더 현대화된 장비들을 이용해서 맞춤형 식단부터 당신의 건강 상태 그리고 어떤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셔야 되는지까지 플랫폼 안에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비렐름 홀자펩 교수님 어떤 분이신가요? 홀자펠 교수님 미생물학계에서는 식품미생물 연합의 동심회장으로 듣자하니 저희 쪽에 독점적으로 공급해주는 기술도 있다고. 그게 피마스라는 뭐죠? 기술이고요. 네. PMAS라는 기술이고요. 네. 제가 꿈꾸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헷갈리지만 네. 다른 사람도 헷갈릴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 유산균, 예.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 바이오틱스.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일단 하나씩 어떻게 달라요? 유산균이라고 하는 거는 젖산을 만드는 미생물들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김치, 피클 이런 발효식품 그럼 프로바이오틱스는요? 그 유산균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유익한 역할을 하는 미생물들을 골라놓은 것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장 안에 있는 수십 조에 달하고 수백 개의 다른 종류의 미생물들이 모여서 사는 그 환경. 포스트바이오틱스. 예, 말 그대로 네. 그 이후라는 거죠. 얘들은 이 장 안에서만 있는데 사람이 먹은 음식이 소장에서 흡수되고 흡수되지 않은 물질들 마이크로바이옴이 분해해서 단세지방산, 비타민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진 물질들이 물에 녹은 상태로 대장까지 쭉 가면은 쫙 흡수가 돼서 몸을 건강하게 하고 뇌 기능도 좋게 하고 면역 기능도 좋게 하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핵심 원천은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이크로바이옴이 하고 있는 일이 신경 기능, 면역 기능, 장 기능, 대사 기능. 이거보다 더 나갔어요. 예? 그리고 저희가 마이크로바이옴이 다 다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그림인 것 같아요. 예. 진짜 다 다른 거예요. 연구를 보면은 제왕절개로 태어났나, 자연분만으로 태어났나, 분유를 먹었나, 모유를 먹었나, 이것들이 이제 자신 몸 안에 계속해서 정보가 축적되다 보니 그 같은 인생 사는 사람이 없듯이 그쵸. 같은 마이크로바이옴을 네. 가진 사람이 없는 거죠. 제 마이크로바이옴을 맡기고 싶네요. 예, 안 맡겨주십시오. 그럼 왕의 어휘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저희가. 왕이 된 것처럼. 예, 그래서 분변 채취가 있어요. 예, 저 많이 해봤고. 예, 예. 저, 너무 싫어. 예. 분변을 채취를 하고 보내드리면 되는 거죠? 반송 신청을 해주시고 최대한 프레시하게 그 직전에 체변을 하셔서 택배 기사님에게 맡겨서 저희 회사로 보내주시면은 가장 좋습니다. 체변해서 보냈으면 연구소에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 저희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게 실제 연구소 모습인 거죠? 예, 맞습니다. 분변을 아주 정확한 양을 따가지고 저 이제 계량 스푼에다가 따가지고 섞어주는 과정을 저희가 전처리라고 합니다. 무슨 균주를 분리하고 배양하시는 거세요? 예, 똥 안에서 핵심 미생물들을 분리를 해가지고 보관을 하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분변을 이렇게 나눠 놓게 되면은 저희가 뭐를 해야 되냐면은 그 플레이트 안에 들어간 미생물들이 아, 내가 사람의 장에 다시 들어왔구나 라는 착각을 일으켜야 돼요. 전부 다 사람의 장과 동일한 환경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저 사람 손 넣은 저 공간. 안쪽은 어머. 예, 산소도 없고 온도와 그리고 저 안에는 이렇게 아지테이션이라고 이렇게 연동 운동을 해주는 것까지도 사람의 장 안과 동일한 환경을 만들어놔서 착각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작품. 그리고 거기에다가 고객분들이 나중에 드시게 될 6종류의 프로바이오틱스를 저희가 미리 그 장에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랑 어떻게 반응하는지 까서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고객분들의 장을 복제, 아바타로 쭉 만들어 놓고 고객분이 드시기 전에 저희가 미리 다 넣어보고 분석을 해서 아, 고객님께는 이게 최고입니다라고 정해주는. 왜요? 10개, 20개. 그냥 찝은 게 아니고요. 40가지나 되는 다양한 콤비네이션을 먼저 만들어서 그거를 40명의 분변 시료로 1600회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최종 선별된 게 6개인 거지 저희가 그냥 눈 감고 아무렇게나 고른 제품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좋다. 그렇죠. 이게 복제장 네.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당장 제가 체변을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네네네. 유전자 분석기인데요. 미생물의 유전자를 다 뽑아내면은 플로우셀이라는 칩에다가 네. 유전자를 올려서 이 유전자 분석기에 넣게 되면은 그 고객의 분변 안에 있던 네. 미생물들의 유전자들을 다 읽어드립니다. 그거를 저희가 다 보고 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AI에다 접목을 시켜서 훨씬 더 정확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예. 진짜 저기 한번 갔다 오면 왕보다 낫겠는데요? 왕은 그냥 예. 이렇게 하는 그렇죠. 건데. 예. 그러면요, 박사님. 예. 저한테 검사 결과지 보내고 한 1년 뒤에 받아볼 수 있겠네요. 그쵸? 제가 연구할 때만 해도 정말로 1년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5주 안에 고객분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면 이 프로세스를 전부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프로세스를 전부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5주면 내가 봤을 때 일할 네, 영상 보셨죠? 저게 체변을 해서 개인 맞춤형 유산균으로 이렇게 그 실험실에서 배양을 시켜가지고 제일 좋은 유산균들을 선택해 주죠. 저게 이제 피마스라는 기술을 활용을 하는 건데 저게 바이오 신약 개발하는 기술이에요. 근데 세계 최고의 기술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저 기술을 활용해서 지금 이런 형태로 맞춤형 유산균을 제공하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저 회사 하나예요, 지금. 그럴 정도로 앞서갈 수 있는 이유가 아까 HM 파마라는 회사의 창업자가
홀차펠 교수님이라고 독일의 미생물학계의 거두죠, 그죠? 그분이 선교 차원에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한국에서 창업을 하시게 돼서 이제 저런 우리가 혜택을 누리게 됐는데 저런 거는 돈이 있다고 저거 검사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메이하고 이제 제휴해서 지금 저렴하게 검사를 받고 우리는 이제 맞춤형 유산균을 먹죠. 장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장 관리의 핵심이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기 때문에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그냥 유산균 먹는데 하신다면 내 장의 그 체변 검사를 통해서 지금은 한 4주 정도 걸리거든요. 한 달 좀 안 걸리는데 그 레포트도 분석하는 게 또 복잡하게 있어요. 이렇게 수십 페이지의 레포트가 같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 보면 내 몸에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 왜 잠을 못 자는지, 왜 깜빡깜빡 하는지, 왜 내가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지, 내가 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분석이 돼서 나오니까 그런 도움을 좀 받으시면 아마 건강 관리 하시는데 도움 되실 거예요. 네. 일반 병원에서 저거 하면 좀 비싸요. 근데 여기 아메 회원들은 특별하게 장비나 뭐 이런 것들 다 공급 아메에서 해줬기 때문에 특수한 계약으로 좀 싸게 할 수 있어요. 활용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중요한데 소장, 대장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왔구나. 근데 대장에 병이 많이 생긴다며. 예. 그거로 인해서 피가 탁하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소장보다는. 그래서 대장 관리가 중요하고 거기에 생명은 마이크로바이옴이다 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마이크로바이옴의 먹이가 식이섬유예요. 그래서 그 뒷페이지에 보면 장 건강과 식이섬유의 관계되어 있어요. 이 식이섬유는 엄밀하게 탄수화물에 속하는데 여러 개의 당 성분들이 여러 개의 사슬고리가 집합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11당부터 식이섬유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씹어야 소화가 돼요. 식이섬유는. 근데 현대인들은 씹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식이섬유를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이제 식이섬유를 쭉 보면 90페이지에 이 식이섬유가 예전에 영양가가 없어서 이렇게 무시했었는데 지금은 대장의 먹이에요. 유산균의 먹이가 되고 제육의 영양소다 라고 할 만큼 재조명이 된다. 근데 이제 식이섬유는 우리가 지금 뉴트리라이트의 식이섬유가 뭐 여러 종류 있는데 파이버 식이섬유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파이버 비치가 있죠, 그죠? 그래서 파이버 파우더 식이섬유는 장 속이 좀 뜨거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돼요. 파이버 비치는 장 속이 좀 찬 사람들이 도움이 돼요.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먹어보세요. 그래서 변이 잘 나온다. 그러면 잘 나오는 걸로 하시고 이제 장이 속이 뜨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특징이 변비가 좀 있고 변이 좀 딱딱하게 나오는 사람이 장이 좀 뜨거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변비가 토끼통처럼 나오는 변비가 장의 열성이에요. 근데 이제 장이 좀 냉한 사람도 변비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밀가루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 식이섬유 잘 안 먹으면 그런 사람들의 변비는 처음에 눕기가 힘들어. 그러다가 뚫리면 쭉 나와. 이게 냉성이에요. 그래서 그 냉성은 파이버 비치를 드시고 열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글동글하게 나온다. 힘들다. 그러면 파우더 식이섬유를 드시면 도움이 되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식이섬유 선택해서 먹어야죠. 근데 장에 열이 있는 사람이 파이버 비치 공유 식이섬유를 먹었다. 그러면 변비 생겨요.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드시면 좋겠고 그게 호전 반응이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물 많이 먹으면 된다. 아니에요. 식이섬유 잘못 먹어서 그런 거니까 그런 것들은 좀 하시고 그런 얘기들이 좀 있고 식이섬유를 가장 쉽게 섭취하는 방법은 현미식을 하는 게 좋고 생채소
먹는 거예요. 생채소가 뭐예요? 당근, 오이, 고추, 양배추, 상추, 양파, 마늘 뭐 이런 것들이 생채소예요. 그런 것들 이렇게 그 야채 해서 이렇게 생으로 먹으면 좋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식이섬유 보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식이섬유는 유산균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다. 장을 깨끗하게 하려면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잘 챙겨 먹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현미채식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장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장 건강의 핵심은 유산균과 식이섬유. 유산균, 내 몸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맞춤형 유산균을 쓰시는 게 할 수만 있다면 제일 좋고, 다른 영양제 선택해서 먹는 것보다 일단 좋은 유산균 먹는 게 인체 뿌리 역할을 해요. 흡수가 제대로 되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좋은 걸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산균, 그 다음에 식이섬유, 내 체질에 맞는 식이섬유, 아까 파이버비치하고 파우더 식이섬유, 그 외에 식이섬유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그걸 잘 해서 드시면 장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로틴 같은 것들 아침에 먹잖아요. 프로틴, 파우더 그 형태로 되어 있는 어, 그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시면 아침에 단백질 그리고 유산균, 식이섬유 또는 비타민이라는 이제 닭이 맞게 이제 이런 것들을 먹으시면 장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걸 좀 더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고 싶다. 그게 이제 디톡스예요. 디톡스는 4주, 5주 차에 좀 공부를 할 거예요. 디톡스 하는 방법. 그러면 한꺼번에 몸을 좀 깨끗하게 하고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획기적으로 이렇게 좋게 할 수 있는 솔루션이니까 그때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건강관리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시길 바라고 또 관련 영상은 제가 똑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애프터들 이렇게 따로 모임들 있으시면 애프터 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나가겠습니다.